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 방법이 언론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제가 정말로 관심 있던 부분이고 평생을 추구하고 찾고 헤매고 하던 건데 마침 그게 두 가지가 다 나왔길래 이제 한번 말씀을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거 잘 배워두시고 아시게 되면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죠. 내용이 뭐냐면 파이코인이 오래간만에 자금이 유입돼서 지금 폭발 중인데 어떤 것 때문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다. 파이코인이 이렇게 발목을 잡혀 있다라는 기사예요. 이게 도무지 뭔 소린지 제가 평생 두 가지를 정말 아무튼 뭐 돈 버는 방법에 있어서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나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이제 찾아 헤맨 건데 그거를 참 가로늦게 이제 찾아가지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언론에 그게 나왔어요. 어, 뭐냐면 이거죠. 하이쿠인 오래간만에 자금률 폭발 중이다. 그래서 이제 방정훈 님이 올리셨는데 먼저 이 차이킨 머니 플로우라는 얘기를 했어요. 차이킨 머니 플로우는 마크 차이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단순히 어떤 무슨 차트의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예요.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돈으로 인해서 드러난 형상을 같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저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 그 할배가 개발한 최초로 개발한 건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이 사람이 한 거죠. 마크 차이킨이 이제 한 거죠. 어쩌면 마크 차이킨이 먼저 하고 나서 그 스탠 바인슈타인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 스탠 바인슈타인이 먼저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령 이런 거죠. 지금 파이코인이 332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봉으로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아직 역사가 일천하죠. 역사가 일천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제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10분의 1 토막도 더 났죠. 고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게 일주일 단위로 본 거고 하루 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월 말부터 뭔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루 단위로 보게 되는 거죠. 하루 단위로 보게 되면 이렇다. 그런데 이거를 또 줄여서 이제 4시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또 다르다. 이렇게 11월 초부터 이제 쭉 이어지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형태하고 금액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 거래량하고까지의 관계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 1시간 단위로 보면 이렇게 요게 일주일 단위. 이게 일주일 단위. 요게 24시간 단위. 요게 4시간 단위고요. 4시간 단위. 1시간 단위로 보게 되면 쫙 이제 올라가는 이런 지금 며칠째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 막, 막 차이킨 걸 보면 지금 엄청나게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재수없게 뭐 하나에 발목을 잡혀갖고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계산 방법은 이거예요. 막 차이킨이 개발 가격과 돈을 모두 고려한 지표인데 이게 차이킨 머니 플로우예요. CMF라는 게 그래서 거래량을 보는 거죠. 며칠간의 거래량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며칠간의 거래량을 이제 일간 거래량을 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며칠간을 또 보려면은 또 이렇게 며칠간의 그 고점과 저점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고점이고 여기 밑엔 저점이고 고점 저점 이 가격 변동폭을 다 고려하는 거죠. 이게 이제 CMF 분석 방법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볼 때, 이거를 볼 때 지금 파이코인은 마땅히 확 올라가야지 맞다. 그런데 이게 어떤 놈이 족쇄를 딱 채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어떤 놈이 잡고 있느냐, 그거를 보게 되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스탠바인슈타인 할배를 통해서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파이코인도 제가 이게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뭐 CLV 이런 거는 뭐 그렇고, 그러면서 발목 잡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0.70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동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관계수 표라는 게 있어요. 가령 코스피,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코스피, 그럼 국공채 이자, 회사채 이자, 전국 아파트 시세, 환율, 미국 S&P 500, 미국 국채, 미국의 정크 펀드, 미국의 부동산의 리츠, 그 다음에 EM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이게 JP 모건하고 삼성하고 연합해서 회사 운용사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IMF 나서 JP 모건이 안 해 이러면서 떠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파견이 나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290 몇 개나 이 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JP 모건 쪽으로 온 사람이 어, 까만 머리 외국인이었는데, 현대에서 현대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현대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정보를 좀 줬는데, 290 몇 개지만 사실은 이 상관계수가 관련이 있는 게 한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200 몇 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파이코인도 이런 식으로, 파이코인도 정부에서 뭐 돈을 얼마를 풀었는지, 뭐 이자가 얼마인지, 환율이 얼마인지, 뭐 비트코인이 얼마 올라인지, 뭐 이런 상관계수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이코인을 보려면 이제 여기를 파이코인으로 보고, 지금 상관계수가 비트코인하고 0.7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비트코인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종을 먼저 하고 그다음 횡을 하면 파이코인과 파이코인의 관계는 당연히 1이겠죠.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관계도 당연히 1이겠죠. 여기도 1, 여기도 1. 근데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얼마다? 0.7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이 개수가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국공채는 가장 관계가 높은 게 한국의 회사채랑 관련이 당연히 높겠죠. 그 회사채는 어디랑 제일 높냐고 하니까, 회사채는 전국 아파트 시세랑 또 가장 관련이 높고, 전국 아파트는 어디랑 제일 관련이 많냐면, 없어지 EM 주식, EM 주식하고 관련이 제일 높고, 달러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제일 관련이 높은 거는 미국 국채, S&P 500하고 제일 관련이 높은 거는 미국 부동산이네요. 미국 리츠. 미국 국채와 제일 관련이 높은 거는 미국의 정크 펀드. 정크 펀드. 쓰레기 본드죠. 미국의 정크 펀드는 뭐 별로, 정크 펀드니까 별로 상관계수가 없죠. 이건 뭐 아니면 도니까. 미국의 리츠는 미국의 EM 주식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보는데 그 기자님이 보기에 파이코인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비트코인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관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파이코인이 막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인생, 돈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서로 막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엮여 있잖아요. 그 파이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파이코인과 관련 있는 거는 꼭 파이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파이코인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파이코인이 아니라 목적이 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관련이 있는 상관계수는 상관계수표가 가장 높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돈도 그냥 돈이 아니에요. 묵은 돈, 부모한테 받은 돈이 있어요. 자기가 벌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돈은 뭐랑 상관이 있죠? 정보랑 상관관계가 100일까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철학과의 관계가 클까요? 파이코인 가격과 제일 관련이 있는 거는 니콜라스 부부의 사주팔자일까요? 니콜라스 코어팀의 운영 철학일까요?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변수를 나중에 인공지능이 생기면 자기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상관계수표를 만들어서. 그런데 사람 같으면은 그냥 돈, 점, 병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건 돈이거나, 그러니까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건강, 이거 세 개잖아요. 돈, 점, 병이잖아요. 이 돈, 점, 병의 상관계수 표를 만들려면 JP 모간에서 했던 거 292개만 될까요? 더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통째로 하는 방법이, 또 어떤 사람은 기도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랑 돈이랑 상관관계가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관계가 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생각과 상관없이 이것이 몇 대 몇이냐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0.7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지금 파이코인이 별 볼 일 없을 때고 준비 중인 거고, 파이코인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오픈 메인넷이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는 더 오를지 더 내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의 연준의 금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 미국의 어떤 국회의 법과 관련이 있는 건지, 각국의 환율과 관련이 다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어 이제 큰 회사들, 운영 회사들, 블랙락이라든지 미래어셋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월급을 많이 주면서 이런 거를 계속 이 상관계수 표를 만들어 갖고 그 레포트를 계속 내잖아요. 요즘은 이제 젊은 아이들도 이런 거 갖고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이미 이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도 결정을 하는데,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했고, 그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죠. 이 상관계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관계수라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이 파이코인의 가격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이 파이코인의 수량일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보는 사람 수량일 수도 있어요. 짧게 보는 사람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기적인 투자가냐 단기적인 투자가냐,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우리 애들이 지금 고3이고 대학교 1학년인데 걔네들 결혼할 때까지 5, 6년 한 10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편해. 파이코인이 그냥 잘 된다라는 것만 알면 편해. 그런데 당장 이거를 돈을 써야 된다, 그럼 파이코인 가격이 낮은 건 불편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상관계수, 제가 관심 있는 상관계수하고 이 거래량하고 금액을 같이 계산하는 마크 차이킨 현금 이 플로우주 CMF 지수 갖고 이 기자님이 이렇게 자금 유입 폭발 중인데 암호화폐 때문에 제대로 발목 잡혔다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형상만 보지 말고 돈도 같이 봐야 된다. 돈을 보는 방법은 거래량인데, 돈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흐르기 때문에
며칠간이냐라는 몇 달간이냐라는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CLV죠. 이게 CLV 여기 몇 N일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거를 보통 5일선, 뭐 10일선, 20일선 이러는데 그 스탠바인슈타인 할배는 예나 지금이나 30주를 봐요. 30주. 30주면은 거진 7개월, 6개월, 8개월 막 이렇죠. 4, 8에 32니까. 그래서 이게 6개월, 8개월은 봐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니까.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짧죠. 지금 이제 뭐 8개월, 9개월 정도, 이제 9개월 정도 된 거니까 내일이면 9개월인가요?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또 제가 관심 있고 이런 거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 다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